안녕하세요, 쌤GPT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브 코딩으로 3D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3D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꽤 다양하죠. 웹GL이나 지삽, 그리고 스플라인, 3JS 등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R3F를 사용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들도 앞으로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식 문서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R3F가 뭐냐면,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JS라는 게 보이시죠? 어, R3F는 그러니까 리액트 환경에서 3JS 3D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렌더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3JS라는 거는 웹에서 3D를 구현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데, 그러니까 코드가 좀 복잡하고 길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R3F는 이걸 컴포넌트 단위로 쪼개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설명조차도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 다시 정리하면 그 R3F는 리액트 환경에서 3D 애니메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줄의 명령어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호환이 된다는 거. 사실 이게 얼마나 이제 쉽냐면, 그러니까 3JS를 사용하면 이제 코드를 좀 많이 써야 되겠죠. 한 100줄을 짜야 된다면, R3F는 한 20줄 정도로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컴포넌트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인 거죠. 필요할 때마다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이 3JS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R3F를 사용하면 이 3JS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속도 역시 느리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와 이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3JS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때마다 R3F가 그러니까 호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3F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3JS를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코드들을 이런 한 줄의 명령어와 몇 가지 이제 불러오는 식으로 해서 아주 쉽게 쓸 수 있는데,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이제 Your First Scene이라는 이제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R3F의 강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페이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똑같은 3D 박스를 하나 띄우더라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이제 20줄 넘게 복잡하게 작성을 해야 되지만, R3F는 5줄로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비교해서 이 코드를 어떻게 이렇게 간편하게 작성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을 때, 3JS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R3F가 얼마나 간단하게 이것들을 구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이런 멋진 3D 애니메이션 웹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탁을 하면 제미나이가 항상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AI는 이미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 데이터조차 여기 나와 있는 R3F에 대한 지식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결과물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데 왜 그런가? 그러니까 AI는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이미 학습을 했고, 거기에서 특정 패턴을 발견을 한 거죠. 그 패턴이 뭐냐면, 이런 인터넷의 대부분의 디자인 자료들이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90%는 되게 평범하더라. 근데 AI는 그 평범함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늘 안전한 방향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거고, 그 결과물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 AI를, 그 지식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우리 바이브 코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샷을 던지지 않고
내가 의도한 바를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기획 단계에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자, 어쨌든 R3F가 최고다, 아주 간편하다라는 걸 이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예시 섹션에서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다양한 쇼케이스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게임들도 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예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그 코드와 함께 작품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 살펴보면요. 이렇게 왼쪽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구체적인 코드도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뷰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어떤 빅데이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 예시를 보면 네, 이제 3D 티셔츠가 보이는데요. 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컬러를 누르면 이렇게 주위 배경과 함께 입체적으로 티셔츠가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를 보시면 파이프 같은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에 반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물체가 섞이지 않고 네, 어떤 튕겨 나가는 식으로 해서 물리적인 성질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이제 특정 물체의 컬러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히어로 섹션에 잘 넣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 네, 이것도 역시 아까와 비슷하게 마우스의 이 구체들이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한번 왼쪽에 한번 오셔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이제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 뭐 드라이라든지 파이버라든지 캐논이라든지 뭐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3JS 라이브러리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npm 인스톨을 통해서 이걸 가져와서 다운받아서 활용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자주 보게 되실 건데 아주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성질이나 어떤 보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빛번짐 같은 필터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때깔이 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이 3JS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R3F를 사용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간소하게 컴포넌트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여기 제어판도 있네요. 그래서 이 아웃라인을 주고 네, 뺄 수 있는 그런 제어판까지 네,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운받아서 어떻게 내가 웹사이트에 가져와서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제 파일을 활용해서 웹사이트 히어로 섹션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먼저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노드박스에 보면,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걸 누르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어, 자, 다운받은 파일을 폴더를 열어주고요. 자, 이 폴더를, 자, 안티그래비티를 이제 여신 다음에, 자, 이 폴더를 가져다, 네,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이 폴더가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터미널을 열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npm 스타트나 npm 인스톨을 통해서, 네, 이제 실행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제미나이에게 부탁을 해서 서버까지 실행을 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고, 네, 로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에러가 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네, 이렇게 보여주면, 또 본인이 컴퓨터 유저를 사용해서 이제 해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설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제어판도 온라인 잘 조절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네, 아주 쉽게 그 샘플을 로컬에서 설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지만,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이브 코더의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겠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샷으로 작업을 하면 제미나이는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안 좋은 구린 결과물을 갖다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팁이 있는데, 제미나이 모델은 어떤 모델보다 이제 잘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미지를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미지 파일을 주고 작업을 하게 하면 유사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드시는 이제 웹사이트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이 안티그래비티에게 보여주면, 제미나이에게 보여주면 유사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좋은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만든 사람의 MD 파일인 거죠. 네, 제가 만든 파일. 자, 이 파일을 한번 MD 파일을 만들어서 제미나이에게 일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음, 새롭게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MD 파일 이름 이렇게 지어 보고요.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넣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MD 파일을 이렇게 가져와서 활용해서 히어로 섹션을 구현해 달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결과물이 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구상한 거는 이 구체를 이제 덩어리로 봤어요. 그래서 클럼프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이 메인, 그러니까 텍스트라고 하죠. 이걸 이제 약간 숨기는 느낌으로 했다가 네, 이걸 이제 열어보는 느낌으로 구현하면 네, 좀 재미있는 효과가 적용되지 않을까 네, 했는데 나쁘지 않게 구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어로 섹션을 R3F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어서 이제 좀 임팩트 있게 내 브랜드를 전달을 하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피처를 통해서 또 다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웹사이트를 구현했을 때 조금 정적인 웹사이트보다는 뭔가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도 이 알스레이프를 활용해서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제가 만들어 본 게 이제 나노 바나나 프로라든지 이미지와 영상을 이제 더 잘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걸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슬라이더가 보이시죠? 이제 슬라이더를 위쪽으로 올리면 약간 이렇게 멈추는 느낌으로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느낌인데, 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네, 이런 바나나들이 약간 이게 그래비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중력 현상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는 다양한 이제 프롬프트를 쉽게 복사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또 특히 이 R3F를 사용하면 이제 3JS를 아주 쉽게 이렇게 활용하기에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 드리게 되었네요.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3JS 문법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 R3F 같은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MD 파일 같은 지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 누구나 높은 수준의 결과물,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사용한 프롬프트와 여러 가지 기획안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뒀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만든 나노 바나나 프롬프트 사이트도 링크해 두었으니까 활용하실 분들은 무료로 쉽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라도 전문가 수준의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따라 하시면서 어려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오픈 채방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고요.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쌤G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